빠세.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때를 놓쳤다던가 아니면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던가 그 점을 잘 보완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사실 뭐 한국 분이 됐던 베트남 분이 됐던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한국 분을 선택하시거나 베트남 분을 선택하시는 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인생 노년에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세 형입니다. 오늘 제가 카메라를 킨 이유는 최근에 제가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유튜브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제 요즘 근황하고 빠세 뮤직 포차 준비하던 것 하고 그리고 DJ 관련된 일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화신각 갔을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원래는 작년 말쯤부터 해서 빠세 뮤직 포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빠세 뮤직 포차는 아쉽지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 형님이 그때는 좀 작은 레스토랑을 좀 해보고 싶지만 그것도 당장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 또 이따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또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면서 식당 관련된 창업은 아예 이제 생각을 좀 안 하고 계시고 이미 그때 형님이랑 빠세 뮤직 포차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몇 달 전부터 일단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마무리를 저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알게 된 지인이 지금 일군 쪽에서 도파민이라는 포차를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DJ가 있으면서 헌팅 포차 개념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예상하기로는 7월 중순이나 말 늦어도 8월 달 전에는 아마 오픈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DJ를 할 수 있는 DJ 부스와 DJ 장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하면 또 거기서 연결이 돼서 서로 도움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DJ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호치민에서 호두라는 호두 과자를 판매를 하면서 또 그 이전에 마케팅 회사 C랩스라는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께서 저와 또 한국 DJ들을 베트남 호치민에서 공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SNS 광고나 이런 것들을 돌려서 지금 그쪽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지난달에도 공연을 좀 했었고 7월 11일 토요일에 저와 또 저희 레슨생분들과 함께 1군에 있는 더 코너라는 원래는 나더바라는 루프탑과 또 브로마라는 클럽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공간이 합쳐지면서 더 코너라는 이름으로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을 다 리모델링해서 다시 오픈하는 클럽에서 7월 11일 토요일 날 저와 저희 레슨생 두 분하고 함께 공연을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7월 25일 날에는 다른 펍에서 또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DJ적인 부분도 당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해가면서 DJ적인 활동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미팅을 하러 2군에 나갔다가 어떻게 알게 된 홍보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베트남 팔로워를 늘릴 수 있는 틱톡을 개설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분 회사랑 또 협업을 해서 화장품을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분 회사와 협업을 해서 제가 또 다른 틱톡 채널을 열어서 거기에 베트남 팔로워들을 좀 늘리고 난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게 조금 중요한 사항인데 저랑 뮤직 포차를 같이 하기로 하셨던 형님하고 최 PD라고 종종 저희 채널에서 목소리로 출연한 우리 최 PD하고 베트남 국제결혼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채널에서 베트남 국제결혼이라는 주제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베트남 여성분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 남성분들에게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장점들을 소개하면서 저에게 연락 오신 구독자분들에게 국제결혼 회사를 소개를 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치민에 살면서 여러 한배 커플을 좀 봤는데 한국과 베트남 국제결혼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 시대잖아요. 제가 AI를 두 개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챗GPT하고 또 제미나이를 지금 쓰고 있는데 한번 제가 거기에 베트남 국제결혼의 장점이라고 한번 쳐보고 그걸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일단 챗GPT한테 얘기를 했더니 베트남 국제결혼의 장점 이렇게 썼어요, 채팅창에. 베트남 국제결혼은 단순히 국적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1.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베트남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가족 간의 유대와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와 공통점이 있어 서로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 한국과 가까운 거리. 비행시간 약 4시간에서 5시간, 시차 2시간. 왕래가 비교적 쉬워 처가 방문이나 여행 부담이 적습니다. 3. 음식 문화가 비슷함. 쌀을 주식으로 사용, 국물 요리가 많음, 채소를 많이 먹는 식습관. 그 덕분에 식문화 적응이 다른 국가보다 쉬운 편입니다. 4. 한국 문화에 대한 친숙함. 베트남에서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의 인기가 높아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자녀의 장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한국어, 베트남어를 함께 배울 기회가 있고 두 나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으며 향후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경제적 기회.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1. 사업, 2. 무역, 3. 유튜브, 4. 관광, 5. 음식점 운영 등을 할 경우 현지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는 배우자가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꽤 많네요. 7. 배우자의 생활력. 개인차는 있지만 경제활동을 병행하거나 가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배우자도 많아 함께 가정을 꾸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점. 국적만으로 배우자의 성격이나 결혼 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국제결혼은 다음 요소가 더 중요합니다. 충분한 연애와 교제기간, 서로의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 문화 차이에 대한 이해와 존중, 경제관과 가족 간에 대한 솔직한 대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한국인끼리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챗GPT가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재미나이에게 한번 물어봤는데, 자, 베트남 국제결혼의 장점. 생각보다 챗GPT보다는 길게 써주진 않았어요. 베트남 국제결혼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국제결혼 형태 중 하나입니다. 문화적 유사성부터 정서적 특징까지 많은 분이 꼽는 주요 장점들을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네요.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정서가 많아 서로를 이해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거는 챗GPT랑 비슷한 것 같아요. 유교 문화의 영향,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잘 맞습니다. 가족 중심의 사고, 개인주의보다는 가족의 화목과 유대감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비슷한 생활습관, 쌀을 주식으로 하고 젓가락을 사용하는 식문화, 교육에 대한 높은 열정 등 일상생활에서 오는 이질감이 다른 문화권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2. 배우자의 성향적 특성. 많은 분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해서 체감하는 긍정적인 성향들입니다. 부지런함과 생활력. 베트남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부지런하며 가정경제나 가사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순박함과 긍정적인 마인드, 정이 많고 낙천적인 성향이 많아 부부간의 갈등을 유연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언어 및 사회적 인프라, 정착의 용이성. 국내에 이미 탄탄한 베트남 커뮤니티의 지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빠른 언어 습득. 베트남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배우기에 비교적 수월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내들이 한국어 습득 의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체계적인 다문화 지원, 한국 사회 내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자체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커뮤니티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 초기 정착 시 도움을 받기 쉽습니다. 현실적인 조언, 아무리 문화가 비슷하더라도 국적과 살아온 환경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입니다. 장점만을 보고 막연한 환상을 가지기보다는 서로 문화를 존중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가장 행복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장점만 챗GPT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좋은 점만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상호간에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유지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미나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점만을 보고 환상만 가지기보다는 내가 한국에서 살면서 때를 놓쳤다던가 아니면은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던가 그 점을 잘 보완할 수 있게끔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좀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시면, 사실 뭐 한국 분이 됐던 베트남 분이 됐던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뭐 한국 분을 선택하시거나 베트남 분을 선택하시는 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인생 노년에 외롭지 않게, 고독하지 않게 행복하게 노후 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빠세 형이었고요.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형? 빠세.